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텍사스의 한 마트 진열대 한쪽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단순한 품절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상품 하나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어떤 이는 몇 주치를 사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햄버거도 피자도 스테이크도 아닌 한국에서 온 라면입니다. 텍사스에서 시작된 이 작은 이상 신호는 어느새 뉴욕과 시카고 그리고 LA까지 번졌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를 외치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왜 전쟁처럼 한국의 라면을 놓고 경쟁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평범한 여성이 마주했던 갑자기 한국 라면이 사라진 세상. 그리고 거기서 시작된 질문 하나. 그깟 한국 라면이 뭐길래? 지금부터 그 해답을 사연으로 알아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광고, 콘텐츠 회사의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애슐린 브룩스라고 해요. 매일 정신없는 일정을 보내며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요. 수십 개의 알림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누르는 건 한국 불닭볶음면 먹방 영상이에요. 강렬한 매운맛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말 맛있게 라면 그릇을 비우는 한국 유튜버들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들이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보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가슴속에서는 묘한 동경 같은 감정이 올라오곤 했어요.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을 집어들었던 날이 떠올라요. 매대에는 마치 전시품처럼 딱 세 봉지만 남아 있었고 저는 그중 하나를 꽉 쥐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봉지를 뜯고 뒷면의 조리법을 따라 물을 계량하고 면을 익혔어요. 마지막으로 진한 검붉은 소스를 부었을 때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이 전기처럼 얼얼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고 숨이 턱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통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매운 기운이 가슴을 통과할 때 머리끝까지 무언가 터지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그건 단순한 맵기 이상의 감정이었고 저는 내려놓았던 젓가락을 다시 들었죠.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었어요. 마치 하루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입안에서 타오르며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불닭볶음면 한 봉지를 끓이며 제 하루를 위로하게 되었죠. 직장에서는 늘 마감에 시달리고 상사의 무표정한 지적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어요.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는 피곤한 눈치를 숨긴 공허한 리액션뿐이었고 점심시간에도 일 얘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 모든 피로가 가슴에 쌓일 무렵 집에서 끓인 불닭볶음면은 마치 제 안의 응어리를 녹여주는 화염 같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집에 항상 불닭볶음면이 비축되어 있어야 안심이 됐어요. 마트에 갈 때면 제일 먼저 라면 코너로 향했고 불닭볶음면이 진열대에 없으면 괜히 하루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평소보다 늦게 퇴근에 지쳐 쓰러져 있었는데 불닭볶음면이 딱 하나 남아 있었어요. 기운이 없어 조리할 엄두도 나지 않았지만 익어가는 면발에 소스를 붓는 순간 익숙한 향이 코끝을 찌르자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한 젓가락 집어 먹자 머릿속이 깨어났고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죠. 이 라면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무언가였어요.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저는 불닭볶음면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저만의 재시작 버튼처럼 여겼어요. 매운맛은 화끈함 뒤에 개운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게 오히려 저의 감정에 솔직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마치 제 인생이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 일상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 들러 불닭볶음면을 사려고 했는데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만 그런가? 라는 생각은 일주일이 지나자 의심으로 2주일이 지나자 절망으로 바뀌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2배 이상으로 뛰었고 배송도 몇 주 뒤에나 가능하다는 문구가 붙었어요. 이게 단순한 품절이 아니라는 건 뉴스기사 제목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미국 중국 관세 갈등 여파, 한국 식품 유통에도 영향.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식품을 마구 사재기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였죠. 저처럼 그것 하나에 기대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니 저처럼 불닭볶음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두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습관처럼 먹방 영상을 켰어요. 화면 속 유튜버는 여전히 익숙한 젓가락질로 불닭볶음면을 후루룩 먹고 있었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침을 삼키고 있었어요. 라면 하나를 못 먹는 게 이토록 마음을 허무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저를 위로해주던 하루를 버티게 하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그 맛을 찾아내겠다고요.
불닭볶음면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제게 그건 단순한 먹는 것만이 아니니까요. 저는 매장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골이던 마트에 들러 몇 분간 진열대를 쳐다보다가 돌아왔지만 그게 반복되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저는 구글 지도를 켜고 마트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오스틴 시내와 근교에 있는 마트 수십 곳이 목록으로 뜨자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출근 전, 퇴근 후, 주말까지 틈틈이 동네 마트를 하나씩 돌며 불닭볶음면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곳은 아예 라면 코너가 없는 매장도 있었고 어떤 마트에서는 며칠 전에 마지막 박스까지 다 나갔어요 라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날 마지막 박스를 누군가 가져갔다는 사실이 마치 제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무렵 올해 연락이 뜸했던 친구 리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던 친구였는데 SNS에 불닭볶음면 구합니다라는 제가 올린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리사는 오스틴 북쪽의 자그마한 마트에 간다고 했고 저에게 같이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일요일 오후 우리는 그 매장 앞에서 다시 만났어요. 리사의 친구 코디와 에밀리도 함께였죠. 그날 우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닭볶음면은 구할 수 없었지만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 같이 리사의 아파트에 모여 작은 한식 파티를 열었어요. 세 사람은 저보다 더 본격적으로 한식을 즐기고 있었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삼각김밥이라는 걸 맛보게 되었어요.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간편함과 신선함이 그 조그만 삼각형 안에 담겨 있었어요. 코디는 컵 비빔면을 가져와 물을 붓고 말없이 기다리더니 기가 막히게 비빈 다음 조용히 제게 내밀었어요. 한 젓가락을 입에 넣은 순간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양념 맛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건 불닭의 화염 같은 자극과는 다른 깔끔하고 세련된 매운맛이었죠. 에밀리는 짜파게티를 끓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한국식 짜장면의 인스턴트 버전인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 그녀의 말대로였어요. 면은 부드럽고 양념은 짜지 않으면서도 묵직한 풍미를 남겼어요. 김치전을 부치고 불닭이 없으니 대신 신라면에 고추장을 추가해 매운 라면을 만들었죠. 직접 다듬은 김밥 재료들이 냉장고에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새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열풍이 아니구나. 한국 음식은 맛, 편의성, 다양한 면에서 미국 식료품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는 한 끼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이유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체감했어요. 한국의 식료품들은 감각적인 포장과 정밀한 품질 관리 속에서 뚜렷한 개성과 목적을 갖고 있었죠. 라면 하나도 조리 시간을 초 단위로 맞추게 하고 소스는 남김없이 쓰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디테일할까? 라는 물음이 들 정도로 치밀했어요. 미국의 인스턴트 식품은 대체로 짜고 느끼한 맛이 주를 이루는데 한국 음식은 단번에 혀를 사로잡고 식감의 밀도를 폭발시키는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캐릭터와 스토리는 브랜드 이상의 문화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불닭볶음면만이 아니라 한국 라면 전체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 안에는 단지 매운맛뿐 아니라 정밀하게 설계된 의도가 숨어 있던 거죠. 정말 맛있는 것들은 대개 우연이 아니라 집요함의 결과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리사는 제게 말했어요. 한국 식품 회사는 진짜 알아서 잘 만들어요. 소비자 피드백 반영도 빠르고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와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국 라면은 그저 맛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조율된 기술이자 소비자를 중심에 둔 완성형 식품이었어요. 그걸 느낀 순간 불닭볶음면 하나를 찾아 헤매던 제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한국 라면이라면 내가 찾아다닌 것도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였겠지. 회사 일도 친구 생일 파티 초대장도 늘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였던 저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손끝이 스스로 움직였죠. 불닭볶음면을 향한 애정과 그 부재로 인한 허탈함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진 격한 진심을 꾹꾹 눌러담아 한 통의 이메일을 썼어요. 받는 이는 한국 삼양식품 본사 고객센터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에 불닭볶음면이 내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 적었어요. 불닭을 처음 먹었을 때 마치 온몸이 깨어나는 듯한 감각이 들었고 그 뜨거움이 제 안의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녹여냈다고 말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작고 소중한 응원이었죠. 편지를 보내고 며칠 동안은 어떤 답도 없었어요. 그저 제가 어디론가 감정을 흘려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늦게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집 앞에 정체불명의 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발신지는 한국이었고 거기엔 삼양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죠.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불닭볶음면 오리지널
까르보나라, 치즈, 스파게티까지 모든 시리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고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박스를 쳐다봤죠. 한쪽 구석에는 손글씨가 적힌 카드 한 장이 있었어요. 당신의 사연을 읽고 울컥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량은 최고로 증가했지만 현지 재고량 조절은 안타깝게도 저희 역량 밖의 영역입니다. 감사의 의미로 저희 회사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건 단순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카드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와 감성의 품격을 느꼈어요. 그건 미국 시스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종류의 정서였어요. 미국의 고객센터는 항상 시스템과 절차가 우선이죠. 단순한 응답조차 자동화된 문장으로 돌아오고 사람의 감정은 거의 다루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이 상자는 시스템을 넘어 사람이 직접 읽고 공감한 흔적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이었고 이 작은 라면 박스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을 불러 이 상자를 함께 열었어요. 리사는 까르보불닭을 처음 보자마자 탄성을 질렀고 코디는 치즈불닭을 꺼내며 한국은 진짜 이런 맛도 만들어? 라며 감탄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불닭볶음면을 끓이며 작은 시식회를 열었고 맛을 본 후엔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과 철학이 담긴 작품 같았어요. 저는 까르보불닭을 한 입 먹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그냥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야. 이건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퓨전 음식이야. 친구들은 웃었지만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매운맛을 팔지 않았어요. 그들은 감정의 언어를, 고통과 위로의 조화를 라면 하나로 완성해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죠. 불닭볶음면은 단지 혀를 자극하는 맛이 아니라 한 나라의 철학이 녹아든 문화예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마음을 포장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어요. 박스를 열고 다양한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꺼내던 그날 밤 제 안에 남아있던 갈증은 놀랍도록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매운맛으로 가득한 국물 한 입이 혀끝을 감싸고 삼양에서 보내온 따뜻한 손편지가 제 가슴을 두드릴 때 저는 진심으로 위로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그런 안도감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라면 박스를 치우던 손이 문득 멈춘 건 얼마 전 마트에서 진열대 앞에서 겪은 기억 때문이었어요. 기다렸던 선물은 도착했지만 마트의 선반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불현듯 그 행복이 유통기한이 짧은 감정이라는 사실이 피부로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건너온 정성은 분명 진심이었지만 시스템이 닫히고 통로가 막힌다면 그 따뜻함조차 언젠가는 닿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마지막이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불안처럼 꿈틀거렸어요. 며칠 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흘러나온 뉴스 속보가 그 불안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미국 중국 관세 전쟁 여파, 한국산 식품 수입의 차질,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 그 짧은 문장은 벼락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친구 에밀리는 오스틴 시내에서 열리는 반트럼프 대통령 시위에 나간다고 했어요. 분노는 그녀의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했어요.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창피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거리로 향했지만 저는 쉽게 따라 나서지 못했어요. 현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저는 침묵 속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더 오래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순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은 익숙한 리듬을 따라 키보드를 두드렸고 마치 속에 웅크리고 있던 감정이 타자를 통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제가 자주 이용하는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불닭볶음면 사재기, 그만하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외침이었고 절규였으며 동시에 아주 정중한 간청이기도 했죠. 저는 그 글에 저와 같은 소비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한국 라면을 찾았는지, 왜 그 라면 한 봉지가 단순한 식품이 아닌지 담았어요. 한국 음식이 가진 정서, 그 미묘한 온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치유의 힘에 대해 조심스럽게 풀어냈어요. 놀랍게도 그 게시글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수는 몇 시간 만에 수백을 넘어섰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누군가는 그 말 진짜 맞아요. 불닭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한국 라면은 그냥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제 우울한 날들의 해독제였어요. 라고 적어주었어요. 그중 한 댓글은 이렇게 끝났어요. 미국에서 불닭볶음면이 없어지는 건 우리가 위로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스스로가 아주 작은 파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고작 라면 하나의 부재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연대하고 자신의 기억을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라면이 가진 무형의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제가 SNS에 올린 글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 퍼뜨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아시아 식품점 사장에게 링크를 보여주며 불닭볶음면 재입고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깊이가 다시금 부각되었어요.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기술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요. 길거리로 나아가 외치진 않았지만 제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건 비명 대신 글로 쓴 외침이었고, 그 외침은 다시 누군가의 지친 일상의 작은 위로가 되어 돌아왔어요. 모든 목소리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제 방식대로 저의 진심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불닭볶음면 사재기 금지 글이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간 이후 제 일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잔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제 감정이나 일상을 털어놓는 공간이었던 SNS가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게 되는 마음의 풍향계가 되었죠. 댓글창에는 익명의 사람들이 남긴 진심 어린 말들이 쌓였고, 그들은 저에게 고마워요,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공유했고, 또 어떤 이는 불닭볶음면을 구할 수 있는 마트를 알려주었어요. 지도에 핀처럼 찍힌 주소들이 알림창을 채웠고, 텍사스는 물론이고 뉴저지, 워싱턴, 조지아까지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었죠. 그중 한 사람은 LA에서 작은 한식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매장에서 불닭볶음면을 변형한 신메뉴를 만들었다며 영상까지 함께 보내주었어요. 매운맛을 견디지 못해 웃으며 물을 들이키던 고객의 표정은 제가 처음 그 맛을 경험했을 때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모임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돌며 불닭 요리의 날을 만들었어요. 에밀리는 불닭볶음면과 김치를 섞어 만든 김치 불닭볶음면을 내놓았고, 코디는 해물을 넣어 풍미를 살린 해물 마라 불닭볶음면을 만들었죠. 저는 까르보 불닭과 고르곤졸라 치즈를 섞은 파스타를 만들어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고 친구들은 입을 모아 맛있다고 말했어요. 재료를 고르고 조리법을 고민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한국 식문화가 가진 특별함을 체감했어요. 음식이란 재료의 과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 사이의 온기와 마음의 농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됐죠. 불닭볶음면을 사러 여러 동네 마트를 돌다가 한 매장에서 직원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는 불닭볶음면은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요즘 들어선 입고 수량도 예측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곤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 라면 대체 뭐길래 다들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그건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참고 웅크리고 있을 때 해방감을 주는 맛이기 때문이에요. 이전 같으면 말하지 않았을 말을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었던 건 그동안 축적된 감정과 공감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한국 음식이 단지 혀를 자극하는 조미료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메시지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죠. 그건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이였고 어떤 기업의 마케팅으로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라면을 끓이며 혼잣말처럼 읊조리게 된 말이 있어요. 이 작은 냄비 안에 담긴 이야기를 이제 알 것 같아.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며 매운 향이 펴질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울의 어느 실험실에서 이 소스를 개발했을 연구원들, 포장지에 쓸 카피 한 줄을 고민했을 마케터들, 물류창고에서 이 박스를 옮겼을 사람들, 그 모든 손길과 마음이 집약된 결과물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요. 어떤 진실을 이해한다는 것, 그 자체로 회복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는 늘 한 그릇의 한국 라면이 있었죠. 마침내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불닭볶음면을 둘러싼 에피소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문화를 향한 깊은 이해, 감정의 교류,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어느 날 동네 마트의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분주하게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저는 우연히 그 풍경을 마주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작은 축제 같았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라면 코너로 향했고 저는 걸음을 멈춘 채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순간 진열대에 수북이 쌓여있는 불닭볶음면이 제 눈에 들어왔죠.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고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드디어 돌아온 거였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주 오랜 친구처럼 반가웠죠. 저는 조심스레 봉지를 하나 집어들었고 손끝에 전해지는 그 촉감이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악수 같았죠. 마트 직원은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드디어 대량 입고됐어요. 이번엔 꽤 오래 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이건 그냥 라면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모두들 제 집으로 모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축하하듯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불닭을 요리했고 식탁 위에는 다채로운 한국 음식들이 차려졌죠. 김치전, 불닭떡볶이, 불닭 삼겹살볶음밥. 우리는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며 지난 몇 주의 시간을 이야기했고 그 안에는 아픔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불현듯 말했어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기다려야 했던 건 중독 같은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갈망했기 때문일지도 몰라. 그 말에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음식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끼는 거란 사실이 그날 분명해졌어요. 불닭볶음면은 단지 매운맛 그 이상이었고 그것은 마음의 열기, 문화의 울림, 그리고 한 국가가 전 세계에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였죠.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행복감 가득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불닭볶음면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에서 건네는 온기였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삶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어요. 가장 작고 익숙한 것에서 가장 깊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게 위대한 위로를 준 한국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